그래서 연소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소의 뭐예요? 정의예요, 정의. 연소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어떤 거? 빛과 열을 발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거. 또는 가연물의 구비 조건. 그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썼던 거에 가연물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험 문제 유독 2년에 한 번씩 나왔던 것이 이거였어요. 가연물의 구비 조건입니다.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좀 생각을 좀 조정하고 갑시다. 우리가 연료공학을 배운다면 석탄이나 휘발유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거죠. 고마운 거고요. 그죠? 어때요? 발열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커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서는. 그죠? 하지만 우리 쪽에서 생각해 본다면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연물, 탓할 수 있는 물질이잖아요. 소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화재가 발생이 되면 탓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천장에 있는 이것은 어떻게 가연물을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불연성이에요. 또는 준불연성, 난연성 이런 재료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 붙는다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위험한 조건을 물어본 거예요. 위험한 조건. 그죠? 가연물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구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이거예요. 이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봅시다. 제가 암기하고 가는 것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계속 나왔는데 이거를 계속 암기하면 더 헷갈려요. 생각해 봅시다. 가연물의 구비 조건을 물어본다면 어떤 걸 물어본 거예요? 위험한 조건을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죠? 위험한 조건. 자, 첫 번째 OX 대답하세요. 비표면적. 자, 표면적은 알겠는데 비표면적이 어떤 비교한 표면적이에요. 표면적은 알겠죠? 그죠? 표면적은 아는데 비표면적이에요. 단위 채적당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령 우리가 장작을 캐요. 장작을 도끼로 탁 팹니다. 쪼개져요. 근데 그것이 다 튄 것이 없다면, 그걸 다 모아서 딱 있는 상태에서 딱딱 튄다면, 그죠? 그 부피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지만 거기에 표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집니다. 비표면적이 커진다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한 거죠. 그죠? 가연물의 구비 조건은 그런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음, 열, 전도율이 있습니다. 열 전도율이 있습니다. 열 전도율은 그냥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나무 젓가락하고 쇠 젓가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 전도율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만 얘기해요.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고체에서. 그죠? 어떤 게 열 전도율이 클까요? 나무요? 나무 젓가락이요? 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있어요. 샤브샤브를 먹을 건데요. 음식하고 제가 많이 비교를 안 해요. 샤브샤브. 나무 젓가락과 쇠 젓가락이 있습니다. 어떤 젓가락을 이용해서 먹겠습니까? 네? 특이하네요. 어떤 젓가락을 이용하겠습니까? 나무, 왜요? 낮을 것 같아요. 그죠? 낮을 것 같습니다. 쇠 젓가락을 넣으면 좀 더 내가 먹는 걸 갖고 하니까 만만하게 생각하네요. 자, 용광로가 있어요. 용광로에 쇠봉하고 나무봉이 있어요.
제가 그걸 담글 거예요. 손에서, 양손에다 잡고, 오른손. 자, 헷갈리지 않게, 오른손에 쇠봉, 왼손에 나무봉이에요. 펄펄 끓는 그 용광로예요. 자, 어떤 걸 먼저 담그겠어요? 왼손에, 뭐, 나무봉이죠? 그죠? 쇠봉을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뜨겁겠죠? 그죠? 열의 전도율은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쇠봉입니다. 그죠? 쇠봉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쇠봉이 열 전도율이 큽니다. 하지만 어떤 게 먼저 불이 붙었겠습니까? 나무젓가락에 불이 붙었을 거예요. 나무젓가락에서 먼저 불이 붙었을 겁니다. 우리는 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게 더 위험한 거였어요? 나무가 더 위험했습니다. 열 전도율은 어떤 거였어요? 작은 게 불이 붙었습니다. 즉, 열 전도율은 어때요? 작은 게 어때요? 화재 측면에서는 어떻다? 위험한 거예요. 그죠? 세 번째,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이거만 하면 뭐야? 이거만. 우리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작은 게 위험할까요? 큰 게 위험할까요? 큰 거가 위험하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갑니다. 자, 카메라에서 보면 우리는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은 크다 작다 이런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답안지에서 답을 선택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착각이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0문제를 풀면서 한 문제는 어때요? 뻔히 알고 있는 문제를 틀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합격하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어때요? 알고 있는 문제를 틀리고 나오면 속상한 겁니다. 엄청.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은 최소화해야 돼요. 여하튼. 자, A라고 하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결합해서 C라고 하는 물질, 이렇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냥 A와 B가 결합해서 C가 됩니다. 뭐 가령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뭐가 나와요? 뭐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겠죠? 여하튼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그것을 연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에너지 A와 B가 반응 물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A와 B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우리는 생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연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딱 만지면 어때요? 불이 연소가 되었을 때, 화재가 됐을 때 만지면 뜨겁죠. 그죠?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열이 발생이 된다고 했어요. 뜨겁습니다. A와 B가 결합할 때 이 에너지 상태에서 바로 연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어떠한 상태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활성화 상태예요. 모든 물질마다 활성화 상태가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되게 선하게 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미남이에요. 잠깐만 와보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죠? 괜찮아요? 잠깐만 더 와보세요. 딱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거 웃자고 여러분들 기억을 위해서요.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크게 맞았는데도 어때요? 히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일로 와가지고 툭 건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너 뭐야 일로 와 하고 막 시비 붙고 그러죠. 그죠? 잠깐 기분 나빴죠. 그죠? 참을 수 있었겠죠. 그죠? 뭐냐면요. 모든 물질은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이런 예를 들은 것처럼 이런 상태에 와서 활성화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물질은 여기서 와서 요만큼 있는데 활성화 상태가 되는 물질이 있어요. 자, 이제는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에너지든지 이런 활성화 상태에 와야 되는데 이 활성화 상태가 되기 위한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모든 물질이 달라요. 아까 제가 했죠? 이 친구는 이렇게 해도 참아요. 이 친구는 툭 건들면 폭발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더 위험하겠어요? 어떤 물질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게 위험한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다? 작은 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자주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안 잃어버리겠죠? 자, 연소의 정의에서 가열물의 구비 조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 연소의 범위예요. 키워드만 갖고 하는 거예요. 연소의 범위. 뭐냐 하면요, 기체예요. 여러분들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LPG나 LNG 가스 있어요. 뭐 영화에서 보면 뭐 그런 거 있죠. 뭐 LPG 통에 막 가스 딱 열어놓고 씩 하면서 그죠? 라이터 이렇게 딱 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러면 오면 다 죽어 하면서 뭐 이런 거 봤죠, 그죠? 이게 뭐예요,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 가연성 가스, 연소가 가능한 가스입니다. 이게 분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이터가 있으면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 점화원이 탁 들어가는 순간 어때요? 빵! 하고 터집니다. 근데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보면 여기에 연소가 가능한 가연성 가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스마다 이 공기 중에 어떠한 최적, 그죠? 농도 조건에 따라 그 범위가 다 다릅니다. 연소할 수 있는 범위가. 가령 제가 지금 이야기한 뭐 프로판이라고 하는 뭐 잘 중요하진 않으나 프로판 같은 경우는 2195가 됩니다. 즉 뭐냐면요.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2.1에서 9.5% 안에 있으면 점화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빵! 하고 터집니다. 수소라고 하는 놈은 어때요? 수사 실어가 돼서 4에서 75%가 되면 빵! 하고 터집니다. 지금 이 4% 여기에 4%가 공기 중에 흩어져 있다면 점화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소하거나 폭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면? 점화원이 있다면. 즉 연소의 이 범위가 이렇게 작은 거와 이렇게 큰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게 위험하겠어요? 연소의 범위, 레인지. 이 연소의 한계는 작은 게 위험하겠죠. 하지만 2에서 9라고 하면 7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범위가. 여기서 15가 되면 프로판 가스 같은 경우는 15% 이상이 되면 어때요? 폭발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15%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수소가스는 연소하거나 폭발할 수 있겠죠. 이러한 농도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연소의 분류가 됩니다. 연소라고 하는 거에서 대표적인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지구상에는 우리 뭐 지구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 공간에서 보면 어떤 물질이 가장 많아요? 나무, 고체죠, 고체. 그래서 음료수, 액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가스, 기체. 그죠? 그래서 우리 연소에 대한 분류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거예요? 삼상의 분류라고도 얘기하는데 삼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고체, 액체, 또 뭐가 있어요? 기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어때요? 연소의 어떤 분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고체 연소에서 하나만 우리가 보면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것이 있어요. 이제 표면 연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해 연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죠. 하지만 표면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분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죠? 연소라고 하는 것을 붙이니까 약간 색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연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배웠어요? 화염물이 공기 중에서 산소와 결합해서 빛과 열을 발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을 우리는 연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연구가 되어 있는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겠죠? 그죠? 표면 연소라고 하는 것은 분해 연소와 좀 약간은 다른 형태의 개념이에요. 분해된대요. 여기 보세요. 나무. 우리가 불을 붙여요.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라이터 있어요? 왜 갖고 다니냐, 라이터를요? 그죠? 우리 그 소방공무원이, 그죠? 옛날에는 그런 때도 있었죠. 화재 딱 진압하고 소화하고 난 다음에 헬멧 탁 벗으면서 주머니에서 탁 말보로 하나 딱 꺼내가지고 담배 하나 쫙 피. 옛날에 멋있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죠? 어때요?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그 담배 빵 하면서 뭐 빵빵 터져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연합 뉴스에. 그죠? 자, 여하튼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자, 라이터 줘보세요. 그 말보루네? 참. 국산 담배, 그죠? 자, 이 라이터입니다. 이게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점화원이. 아까 그런 예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싸대기 이런 거는 지금 기분 나쁘잖아요. 잠깐만 보세요. 머리 있잖아요. 머리. 이거 머리를 이걸 딱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불이 붙는 거죠. 활성화는 작은 거예요. 그죠? 옷에다 하면은 쉽게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잘 안 붙어져. 어떤 게 더 위험한 거예요? 머리가 더 위험한 거죠. 그죠? 이해가 쏙 들어오죠? 자, 이 야단을 가지고, 야단을 가지고. 자, 이 나무는 이제 불을 붙인다고 생각합시다. 이걸 가지고 딱 불을 붙여. 딱 불을 딱 붙이면 잘 탈까요? 안 탈까요? 이게 또 신고 들어오겠네. 우리 해커스에서. 그죠? 여기 해커스 물품인데. 쫙 하는데 불이 붙기 전에 이걸 딱 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검게 그르고 연기가 나고 그죠? 제 손이 뜨겁겠죠 이거 그죠? 고장 날 겁니다 아마 그죠? 야, 이거 불을 붙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고장 나겠죠? 여하튼 불을 붙이면 냄새가 납니다. 연기가 나면서 그죠? 근데 불은 안 붙어요. 그죠? 여러분들 실험해 보세요. 불 내면 안 됩니다. 그죠? 소화기 갖다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그런 거예요. 검게 타면서 그 안에 고체가 연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분해되는 거예요. 고체가 분해가 되는 겁니다. 모든 연소는요, 그 상태에서 연소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기체가 연소하는 겁니다. 고체가 연소하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가 액체죠? 인화성 액체가 연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휘발성이 크다고 하죠. 휘발유가 휘발성이 큽니다. 그럼 휘발되어 있는 가연성 가스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체류됩니다. 그게 체류가 되면 연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 부분이 연소의 범위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연소되거나 폭발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좀 어렵죠?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재와 같은 것은 어떤 연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 목재가 분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이 되면 그것이 일정한 농도 조건에 다다랐을 때 어때요? 불이 붙는 거예요. 연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러한 연소를 우리는 분해 연소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표면 연소는 뭐냐면요. 그럼 분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분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어때요? 그 표면에서 그대로 산소와 결합해서 어때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표면 연소에서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대표적인 건 뭐다? 그렇죠. 우리 기초에서 우리 하신 분들 수요일 다음에 뭐예요? 목요일입니다. 목 다음에 뭐예요? 금입니다. 숫, 목탄,
금속분. 금요일 다음에 뭐예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없어요. 코예요. 코크스입니다. 코크스. 알겠죠? 숯. 그러니까 표면 연소를 하는 숯은 보세요. 숯은 검해요. 숯에 어때요? 아주 잘 만들어진 숯에서는 그것이 분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표면에서 일정한 온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산소와 결합해서 그냥 빛을 발하는 겁니다. 화염이 아니고요. 빛과 열을 발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게 표면 연소다. 목재는 표면 연소를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그죠?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해 연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네 번째는 비정상 연소예요.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건 뭐가 있어요? 정상이에요. 또 대비되는 게 완전 연소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되는 건 뭐겠어요? 그래요. 불완전 연소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어느 게 많이 나오겠어요? 완전과 불완전에서 어떤 거? 불완전이에요. 비정상이 많이 나오겠어요? 정상이 많이 나오겠어요? 비정상이에요. 왜? 위험하니까요. 위험하니까. 그죠? 자, 키워드예요. 아직은 이제 뭐 더 설명드릴 내용이 있겠지만 완전 연소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발생되는 생성 물질은 완전 산화 물질인 무엇이다? CO2가 됩니다. CO2가 뭐예요? 이산화탄소, 뭐 탄산가스 이런 거가 되죠. 그러면 불완전 연소를 한다면 무엇이 발생이 된다? 그렇죠.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CO2는 이렇게 쓰고요. CO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공기보다 가볍다. 이것은 공기보다 무겁다. 이러한 가스, 기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과 많이 비교를 하냐면요. 공기와 비교를 합니다. 공기와 비교를 해서 무겁다라고 하면 가라앉겠죠? 가볍다라고 하면 위로 뜰 겁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액체는 뭐와 비교하겠어요? 물과 비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휘발유는 물보다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벼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찌개나 이런 거 볼 때 일반적인 부분의 기름들을 보면 어때요? 일단은 그게 대류 위에서 뜨기도 하지만 뜨거워서 일단은 다 기름이 뜨죠? 가볍습니다. 하지만 중유는 어때요?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가운데 중자가 아니에요? 무거울 중자를 써서 어때요? 가라앉습니다. 약간 무겁습니다. 물보다는 비중이. 그래서 액체는 물과 비교를 하고요. 기체는 공기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무거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뭐 비교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LPG가 있고요. LNG가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죠. LPG와 LNG에서 어떤 게 무거울까요? LPG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살표는 이렇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지기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겠어요? 그죠? 바닥에서 약 30cm 띄어진 부탄이나 프로판 이런 것들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분자량을 계산하면 이게 훨씬 더 무겁습니다. 메탄인 이 부분은 어때요? 화살표가 여기에 가 있죠? 어디다? 공기보다 가볍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있는 비정상 연소에 2년 연속해서 나왔던 부분의 하나가 역화가 됩니다. 역화. 오늘 판서가 깨끗하게 잘 안 되네요. 제가 판서는 진짜 잘하는데, 그죠? 그죠? 판서 잘하는데 오늘 막 뒤죽박죽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게 좀 큰 상황에서 봐야 되는데 이 시선 처리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판서의 구획도 제대로 지금 안 돼 있고요. 그죠? 다음 강의실에 올라가서 하면 제가 깔끔하게 또 판서도 해드리고 항상 그렇게 하는데 오늘 판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만 되면 되겠죠. 그죠? 비정상 연소의 대표적인 것은 역화예요. 역화. 역화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쓰면 저도 영어를 진짜 못하는데 몇 개 씁니다. 역, 백자. 그죠? 백자는 제가 쓸 수 있어요. 백. 그죠? 항상 백이 들어가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유태서도 막 하는데 백도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백. 그래서 안 좋은 거는 많이 물어봐요. 백자가 들어가는 것은. 백파이어가 됩니다. 파이어예요. 역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정상 연소인 거예요. 정상 연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직화구이, 숯불구이를 해 먹으려고 우리 그 부탄가스에 앞에 이 부분을 놓고 토치를 달고 이거를 분출시키면서 불을 붙입니다. 그죠? 쫙 화염이 나가죠. 숯에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쫙 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한 거야. 마음이 급한 거니까 이거를 너무 확 틀면 어떻게 돼요? 분출가스가 굉장히 많이 방출이 되죠. 그러다가 이것이 멀어지면 에너지서부터 이 점화원 불이 붙어 있는 부분이 멀어지면 확 꺼져 버리죠. 그죠? 그것은 선화라고 해요.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뭐 이 노즐 구멍이 어떻게 부식됐거나 이런 경우 또는 그 어때요? 분출 가스보다 연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분출되어 나오는 에너지가 좀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을 맞아야 되는데 분출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연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그러면 그 화염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안으로 그 연료를 찾아 들어가겠죠. 그럼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화는 위험하죠. 그래서 역화가 왜 일어나느냐? 연소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빠른 경우입니다. 근데 작년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른 경우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이런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우리한테 출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떻다? 20문제 중에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한 12문제 출제가 됩니다. 2문제는 아주 좀 어려운 문제. 그럼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고득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한 6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여하튼 백 화이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소 생성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연소에 대해서 배우는데 연소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면 어떤 것들이 생성이 되느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화재 사고에서 화재 현장에서의 피해, 인명 피해를 보면 두 가지에 의한 피해가 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피난구를 찾지 못한 거예요. 피난구를 왜 못 찾은 거예요? 화염이 있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가고 싶어도. 저게 문이지만 화염이 있어요.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갑니다. 또는 어떤 연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때요? 안 보이는 겁니다. 전원이 차단돼요? 깝깝하게 어둡습니다.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비상조명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여하튼 피난구를 찾지 못합니다. 뭐에 의해서 피난구를 못 찾는다 그랬어요? 연기. 그죠? 나가려고 하는데 화염이 있어요. 연기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한테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화염입니다. 화염.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항상 나오는 거예요. 매년. 연기가는 어때요? 이 시계, 앞을 바라보는 거를 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스, 물론 가연성 가스는 앞에서 연소 범위에서 배웁니다. 그 가연성 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거 마시면 아픈 거 있죠? 독성 가스가 있습니다.
독성가스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항상 나오는 것들이 나와요. 요번에 뭐 HCN, 시아나수소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뭐 청산가스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는 뭐 간단한 거죠. 연소가 되면 뜨겁잖아요. 빛과 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열에 대한 부분. 그래? 열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류, 전도, 복사 이런 거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겠죠. 그런 부분들. 독성가스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책에는 12가지의 독성가스가 있습니다. 그죠? LC50 이상인 어때요? 그런 농도가 쭉 뭐 CO2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거 12가지만 문제를 나오면 아, 이게 뭘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정도에서 찾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마셔보거나 만져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나오면 그죠? 찾으면 되는 겁니다. 화염. 화염에 있어서는 화염의 속도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연소 속도 요 차이만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된다. 연기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출제는 가시거리, 보이지 않는 포인트, 가시거리, 즉 감강 계수라고 하는 내용과 연기가 어떻게 이동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정리를 한 것은 화재 이전의 단계의 연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연소에서는 어떤 꼭지로 출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연소에 대한 정의, 두 번째는 범위, 연소의 범위, 이것은 다르게 폭발 범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3상, 고체, 액체, 기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고체의 연소, 표면 연소와 분해 연소에 대한 것만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이 두 개만 잘 알아도 액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액체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액체는 표면 연소는 없다. 분해 연소는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연소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번째는 정상과 비정상, 완전과 불완전 연소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 위험한 것들을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역하와 관련된 내용들이 비교적 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소 생성물이 되는데 연소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나올 때는 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연소 생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내용도 좀 약간 많고 또 어떻다? 가장 중요하다. 자, 우리 책 보면 이제 16페이지서부터 한번 넘겨봅시다. 이제 책을 아직 안 읽을 거예요. 짜증나죠, 그죠? 안 읽은.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 연소의 개요 쭉 보세요. 보니까 18페이지에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렇게 하면서 막 화학 기호들이 막 나와요. 짜증나죠? 그죠? 짜증납니다. 화학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짜증이 날 거예요. 저는 화학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워서 잘해요.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가 화학 선생님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화학을 전공할까도 했었습니다. 그죠? 여하튼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화학을 안 배우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막 제가 내가 소방 공무원이 되는 걸 난 포기해야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 몰라도요. 나오면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도 대학 때 안 배웠어도 어떻다? 충분히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소방공무원을 포기하는데 합리화를 시키지 마세요. 아시겠죠? 합리화를 시키지 마세요. 몰라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나온다. 그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는 방법만 우리는 찾으면 돼요. 안 배웠다면 훈련하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다.